해제 의결된 후에 그 철수는 증인 판단으로 철수 지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03시부터 05분 사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라고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그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철수지 이런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김경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김경호 변호사께서 지금 두 사람의 그 내란 관련 자 변호를 하시는데 한 사람은 정대령, 그렇습니다. 정성욱 대령은 소위 롯데리아 회동 때 그렇습니다. 노상원과 만났던 정보사 쪽에 정보사의 대령이고 또 한 사람이 김정근 준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곽정은 특전사령관 밑에 부하. 예, 성관이 출동했던 두 사람의 지금 변호를 맡고 계시죠? 자문에서 변호로. 처음에는 자문이셨는데 근데 이제 변호를 맡기로 하신 거예요? 특검이 지금 요원하고 그렇죠. 우리 이제 이 장교들이나 장군들이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받았던 인연이 있고, 물론 이제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도 제가 군사부 교관 때 수업을 받았지만 이 장교나 장군들도 수업을 받았고 그 전부터 변호를 요청했지만 혹시나 제가 특검에 들어갈 수도 있다면 이 부분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특검은 요원하고 이제 기소가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목표를 정대령의 경우에는 노상원의 책임을 있는 대로 벗겨버리면 그럼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 여단장은 곽종군의 진술을 도움을 주면 즉 윤석열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밝히면 그러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목표로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정식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두 장교 다 넣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변호죠. 자, 변호인인데 우리 그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군사법 교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사법 교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이 장군들을 다 가르치신 분이에요. 7년을 했죠. 거기다가 개헌법도 제가 연구를 했죠. 거기다 또 하나 윤석열 수임번호 0010 제 핸드폰이 0010입니다. 이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노상원 경우에 롯데리아 회동 소위 알려진 거기에 이제 정대령이 현역인데 이 민간인 노상원한테 불려가서 노상원의 지시를 실제 이행을 하거든요. 민간인인데. 그렇습니다. 왜 민간인 말을 이 현역 대령이 따랐을까요? 제가 변호를 하면서 이 깊숙하게 그 파악했던 바는 일단 이 부대가 대한민국의 통상의 부대가 아닙니다. 정보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707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비공개되는 부대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화력이 세고 일당 백의 정신이 있고 다시 말해서 임무가 주어지면 자기를 언제든지 희생하는 그런 준비가 된 부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충성. 쏘이 때부터 절대 충성이 몸에 밴 부대이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 친히 군사구태타를 하기에 김용현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전두환도 건드리지 않았던 대한민국 이 비공개 부대를 건드렸고 그리고 이 정대령이 움직였던 것은 문상호 사령관이 말끝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다. 바로 특수부대의 생내적인 절대 충성 그것을 국방부 장관의 지시다. 이걸로 계속 강조를 했고 거기다가 문상호도 당시에 제가 박민우 대령을 그때 당시에 박민우 장군을 변호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무고 등등을 해가지고 직무 배제될 상황이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때. 그리고 우리 정대령은 이미 자기 부하가 보안 사고를 일으켜서 직무 배제가 됐었고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두 사람 다 곤란에 처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으로 바뀌면서 문상호를 살려주고 문상호는 정대령을 살려주면서 거기다가 또 중책까지 주고 사업 조종 단장 살려서 써먹은 거군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절대 충성하는 부대고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노상원이가 내 지시가 김용현 지시다. 그렇게 계속 요게, 반복해서 예, 얘기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노상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국방장관의 지시이기 때문에 내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실제 또 김용현은 문상호한테 전화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사 쪽을 지금 변호하시니까 정보사의 한 대령을 정보사가 요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몽골에 가서 간첩 행위로 체포돼 가지고 그 돌아온단 말이죠. 혹시 이 관련도 지금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관련돼서 예. 두 번 욕설 중에 이제 두 번째 욕설인데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노상원이 그 우리 정대령한테 요즘 지휘관도 욕설 안 하는데 욕설을 두 번 했는데 그게 이제 11월 17일 날 롯데리아 처음 만났을 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11월 10일 날 10장 A4지 10장을 주면서 정대령에 해당되는 빨간색 줄을 쳐가지고 그거를 메모해라 숙지해라 그리고 그날 물어봤는데 숙지를 못한 겁니다. 요거 예. 확실히 숙제해나 했는데 성관위에 뭐 30명을 뭐 어떻게 하고 어디로 보내고 요거 임무를 숙지를 못한 겁니다. 그 그래서- 상황에서 물건도 뭐 사라고 했는데 사지도 않았고 정대령 주장으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래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 물건도 20일 날 샀으니까 17일 날 만나고 나서 무슨 야구 방망이를 사래. 근데 그 다음 날 만났을 때 그때 다시 만났을 때 왜 안 샀어 해서 혼났다. 그렇죠. 근데 욕설이 튀어나오더라. 임무 숙지도 못했고 또 물건도 안 사고 그때 이제 좀 그대로 옮기면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말귀를 못 알아듣냐 대령씩이나 된 놈이 일을 제대로 못하냐 뭐 이런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르치고 여기 들어갔겠죠 중간중간에. 예.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월 23일 날 그거는 이제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전화를 그때는 대면 욕설이 이번엔 전화로 너도 멍청한 장호원 정보냐 새끼들이 말을 하면 제대로 알아쳐먹어야지 나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라고 욕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몽골에 출장이 계획돼 있었답니다. 정복교류상에 정대령이. 근데 이 욕설을 듣고 그 다음에 문상호가 전화하더니 너는 가지 마라. 몽골에. 네, 가지 말고 몽골에 갈 뻔했는데. 갈 뻔했는데 가지 말고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두 명 예. 몽골 그 체포된. 일을 처리해라. 체포된. 네, 체포된 그 일을 처리해라. 근데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게 문제가 됐던 게 몽골 장교가 예. 육사에 위탁을 오는데 예. 그 장교가 빚이 한 8천이 있었다고 하고 몽골 장교가. 예. 몽골 장교가 한국에 예. 교육받으러 왔는데. 육사에. 그렇게 와가지고 몽골의 정보기관에 있었는데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그 장교에 접근을 해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테니 돈을 달라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북 공작 관련된 것까지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몽골 장교를 포섭해가지고 몽골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가 갔는데 우리가 갔는데 그 몽골 장교가 우리가 뭘 할 걸 알고 자기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겠다. 돈을 달라. 근데 그게 뭐냐? 정신 차리기 뭐죠? 그게 뭐냐? 그게 대북 공작이었냐? 그건 잡혔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건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몽골 그 장교가 빚이 있었는데 우리가 몽골에 보낸 그 요원들이 뭔가 할 것을 그 장교가 미리 알고 접근해가지고 중간에서 내가 역할 해주겠다. 그거 해주고 나한테 돈을 줘. 나 빚이 있거든. 그러다가 잡혔다. 네. 그래서 잡혔기 때문에 실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변호사님 모르시는 거네요. 지금 모르고. 오케이. 그렇죠. 자, 또 한 분. 김정근 여단장. 이 김정근 여단장은 그 당시 그 특전사가 국회에 사람을 보내고 선관위에 사람을 보내고 여론조사 꽃에 사람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건물 앞으로는 왔고 국회도 갔고 선관위도 갔는데 선관위 쪽에 간 사람이 이 김정근
여단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과천에 성관이 중앙성관이 가고 네. 그다음에 수원에 성관이 연수원 가고 11대대 가고 12대대 가고 3여단에 네, 그 부대입니다. 그 부대인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가 이 김 여단장이 받은 명령을 밝히면 윤석열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죠.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감경을 지금 그렇죠. 탄원할 그러니까 처벌을 정도로 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 있는데 반대로 뭐 민주당이 회유당했다 국힘은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윤석열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국회 단전 지시를 스스로 했다. 네. 뭐 이런 윤석열을 시키지 않은 짓을 막 해버렸다. 뭐 이런 건 이런 저기를 봤는데 네. 저는 이 여단장의 진술서를 보면서 뭘 봤냐면 예. 그날 작년 12월 4일 날 04시 26분에 04시 26분에 그때서야 윤석열이 계엄 해제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가 그날 그 시간에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전까지 모든 병력은 대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해제 선언 안 했으니까. 해제 선언 안 했죠. 해제 선언과 함께 철수거든요. 해제 이후 철수죠. 철수 그렇죠. 명령이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예. 그런데 곽 사령관이 12월 4일 01시 16분, 01시 한 3분 정도의 해제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몇 분이 안 지나서 01시 16분에 그 성관위에 있었던 병력을 건물에서 철수 명령을 내리고 아하. 그리고 02시 15분에 완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린 사령관이 네.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이 사령관한테 무슨 회유를 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 윤석열 혹은 김용현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부대를 물러가게 만든 철수 지시를 한 그 사령관이 그렇죠. 그 사령관이 지금 회유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그때부터 판단했다는 판단했다. 거죠. 이미 그때부터 철수 명령 내릴 때부터 그때부터 각오한 거죠. 군 통수권자가 해제 명령도 안 했고 철수 명령도 안 했는데 이게 맞다. 그리고 김용현이 선관위 재투입 지시했는데 거절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는 거죠. 그건 김용현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곽정근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그렇죠. 팩트죠. 그렇죠. 그거를 여단장의 진술서에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회유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스로 단전했다. 윤석열이 하도 전화를 하면서 그렇죠.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일단 통수권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일단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707이 창문 깨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의치가 않은 거죠. 네. 여의치가 않다고 하니 그러니 그 윤석열의 지시 안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는 해제 동의 못하게 하라는 의미니까 도끼로 문을 까부셔서라도. 예, 예. 근데 사람이 많아서 그게 안 되니까. 그 취지를 살려면 불이라도 꺼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것은 윤석열의 지시 안에 충분히 현장 지휘관이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데 또 웃기게 단전이라는 게 이상민의 입을 통해 소방청 그 총장이 들었다라고 하니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뜬금없이 단전 단수를 생각해낸 게 아니라 본인은 이 판단은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이제 본인은 헌재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김영도 재판관이 물어보죠. 그렇죠. 그때도 물었죠. 물어보죠. 예. 그냥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윤석열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 생각을 한 거 아니냐. 그렇죠. 핵심이죠. 강력한 도끼로 문을 부숴서 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데 그래 안전 정도는 귀여운 거죠. 본인은 단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특전사령관은 만약에 이 단전을 10번 먼저 했으면은 계엄 해제 안 됐어요. 그렇죠. 위험했죠. 정말. 그러니까 그 의미를 건물 장악의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건물 장악하기 위해서 단전 단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때까지는 윤석열의 그 생각을 그대로
100% 구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저는 아니, 개인적으로 물론이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막으려고 하니까 막을 방법을 찾다가 네. 시민들을 다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하고 직접 맞닥뜨리지 않는 단전단수 이쪽으로 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만 빨리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못 만날 뻔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여기 못 나오고요. 변호사님은 한 저도 2차 정도. 예, 둘째 딸이 저 방송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2차 정도의 축차 업무가 됐겠죠. 축차 정도. 저는 임성근한테 잡혀갔을지 모릅니다. 자, 요지는 그러네요. 지금 그 변호사님이 변호하고 있는 정대령 혹은 김 여단장의 그들이 했던 일들을 자세히 되짚어 보면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짓말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상원의 책임을 그대로 지워준다. 이 사람은 특정한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의 지분을 가지고 행위지비를 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수계급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사람. 노상원은. 네, 노상원은. 저도 공감합니다. 수계급. 김용현이도 수계급의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형법 33조.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신분 없는 자도 신분 있는 자의 형. 수계는 아니지만 수계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용현 노상원은 수계급이 맞는 거예요. 수계의 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 수첩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전부터 제가 글에 써놨습니다. 이건 수계급이다. 노상원은. 네, 수계급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김용현이 했지만 뒤에서 나쁜 짓들은 노상원이 다 기획했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기자가 예. 그 노상원의 재판 준비기일에 갔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특정을 해달라. 특정 주요 임무 종사하면 주요 임무 종사 행위를 특정해달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수계급인데. 그렇지 모든 일에 다 관여한 건데. 지금. 수계급인데 수계급으로 가야 지시를 가는 거예요. 예. 자, 두 주요 인물에 대한 변호를 맡으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김경호 변호사님과 함께 원래 이제 김경호 변호사는 특검이 빨리 출범했다면 특검에서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다들 기대했는데 본인도 그래서 변호를 맡지 않고 계시다가 특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제 주요 인물들의 변호를 직접 맡으셨고 앞으로 저희가 자주 모시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내란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 국가의 헌법을 문란시키게 하는 목적까지를 요구합니다. 예. 군인 중에는 예. 박안수, 여인영, 곽정근은 감경시켜줘야 되고 이진우, 그다음에 문상호, 김현태까지가 대략 국헌 문란 목적이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외의 군인들은 지시를 받아도 설명을 모두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지시가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파악한 것도 아니고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복종했다는 책임을 져야 되는 정도이고 그것은 바로 직권남용 정도이지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정을 해서 내란까지 책임을 질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그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변호사님이 이제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을 쭉 보다 보니 이제는 변별을 할 수 있을 만큼 책임 변별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많이 나와서 이 사람은 좀 감경해주고 이 사람은 더 엄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내란죄로 적용할 사람과 다른 죄로 적용할 사람 요렇게. 앞으로 그것도 따져보겠습니다. 네. 자,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